통영 살인 사건의 그 살인범 여러분 잡고 싶죠? 나도 잡고 싶어.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써서라도 잡아야 되겠죠. 이 생활안전 단말기가 500g에서 700g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이 핸드폰보다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. 등치만 크지. 근데 이 범인이 그 생활안전 단말기를 갖고 나갈 때 요렇게 갖고 나가죠. 요렇게 갖고 나가는 게 왜 그럴까? 이게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손목의 힘이 그때도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건가? 하여튼 손목의 힘이 남달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어떤 프로파일러님께서 역시 이제 내가 관찰력이 좀 남다르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찰력은 슬라이드형이었어. 지금 이제 사고 나고 나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남다른 관찰력이 있어. 하여간 내 자랑하지 말고 요렇게 갖고 가는 게 이 참치를 많이 다룬, 즉 커다란 회를, 생선회를, 참치회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큰 칼을 이렇게 잡잖아요. 손목에 손바닥 간에 전체적인 압박감을 오래 갖기 때문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이 손목에 근육이 염증이 생겨서 이 손목 새끼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다고 합니다. 이 범인이 그러니까 들어올 때 손을 이렇게 하잖아. 들어올 때는 또 왼손은 펴고 들어오죠. 근데 오른손은 이렇게 약간 휘었어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손목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, 오랫동안 참치 등 커다란 생선을 이렇게 해체를 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손목이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펴는 것보다 굽어야 편한 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죠. 물건을 쥘 때도 똑같은, 만약에 생활안전 단말기를 쥔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쥐죠.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. 이해가 가나요?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쥐요. 근데 오랫동안 참치 등의 해체를 해서 이 손목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. 그 범인처럼. 그 범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쥐고 있죠. 이렇게. 보셨나요 혹시?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딱 이렇게 쥐고 있더라 가더라고. 이렇게.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쥐고 가요. 이게 이 참치 등의 커다란 생선을 오랫동안 해체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손동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. 이 손목에 염증이 생기면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손가락 끝을 아귀를 주어서 뭔가를 그립감 있게 잡으려면 통증이 심해서 이 손가락 안쪽이 서로 마주하게 이렇게 잡게 된답니다. 이해를 하셨나요? 만약에 펜을 잡게 된다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게 되겠죠.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잡게 되겠죠. 이렇게. 이해 가셨나요? 우리는 이렇게 잡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잡겠죠.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범인이 갈 수 있는 길은 뒷산을 통해서 고성 쪽으로 가면 또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. 그 항구에서 하여간 어딘가로 갈 수 있는 배, 만약에 어느 섬에서 일을 한다 하면 통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낯이 익진 않겠죠. 그쵸?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진실은 뭐라고 했어요? 몸매예요. 몸매. 그런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, 왜냐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람의 오른쪽 다리만 힘을 주었다. 오른쪽 다리만 평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내가 연결을 해볼게요. 이 사람이 커다란 참치 같은 해체를 평생을 해왔다고 한다면 칼을 쥔 손에만 그립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해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중을 오른발에 싣고 움직이는 게
습관이 됐을 거란 말이죠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오른발에 온 체중을 실어서 큰 칼을 들고 참치를 해체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. 나이도 좀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그날 배가 어디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경찰이라면 그럴 것 같아. 배를 탈 때는 보통 신분증 주고 예약해서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타지 않나요? 그 즈음에 배를 타고 내린 사람들. 나는 남태평양에서 만 참치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빨리 남태평양으로 출항을 했을 것이니까 그 출항 기록을 보라고 했는데 가까이에서도 참치 양식을 한다면 그쪽의 출항 기록도 볼 필요가 있겠죠. 아마도 이 범인이 고성 쪽을 타고 갔다면 고성에서 출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. 여러분들이 그랬어요. 두 가지 의문을 또 가졌었죠. 세월한테 단말기 그게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지는데 왜 가져갔겠어? 말씀드렸잖아요. 범인은 핸드폰을 갖고 이 범행 장소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. 너무 어두운 산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산길을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이 생활안전 단말기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빛이 그러니까 전원을 빼면 송수시는 안 되지만 이 빛은 남아있대요. 24시간까지도 길면.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도주로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지. 자기가 이용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생활안전 단말기에 대한 상식도 충분히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불을 안 끄고 가는 범인의 도주로 그 교회 앞까지 생활안전 단말기가 빛이 포착이 되잖아요. CCTV에. 그럼 거기까지만 갔겠냐고. CCTV에 포착되지 않지만 이 빛을 이용해서 이 범인은 고성 쪽으로 도망을 갔을 거라고요. 여기까지 내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? 안전하겠죠, 내가? 또 하나. 여러분은 그랬어. 불을 2분 몇 초 동안 켰던 게 증거를 인멸하고 그 증거를 인멸한 그러니까 범죄 범구들을 그 가방에 넣고 가방을 들고 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이 뭘 근거로 말하느냐라고 하는데 국가수 감정위원님께서 그 집을 들어갔을 때 깨끗했지만 누민물을 뿌려보니까 비사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범인은 사실상 몸에 한 방울의 피도 묻히지 않았지만 칼이 빠지면서 피가 튈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능수능란한 사람이죠. 딱 튀었어. 그래서 다시 밑으로 해서 피가 밑으로 흐를 수 있도록까지도 했지만 피가 튀면 증거를 그렇죠. 먼저 닦아야 되니까 불을 켜고 거기를 닦고 그 여사님의 가방에 그 닦은 범죄 도구들을 그러니까 걸레 정도가 아니었을까 수건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휴지가 아니라 거기다 집어넣고 간 거죠. 이해를 하셨나요?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오늘 했죠. 또 어떤 분은 육고기를 다루는 정육점 주인이 아닐까 하는데 정육점 주인은 도살을 하진 않죠. 도살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도살하시는 분들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고 참치. 하여튼 나는 우리나라 경찰이 잡았으면 좋겠어. 그 근방에 참치 양식장도 있다면서요. 일단 거기부터. 양식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? 하여튼 고성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참치 양식장부터 시내에 있는 뭐 참치 횟집은 아닐 거 아니야. 사실 회 몇 점 뜬다고 그래서 손에 아구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거든요. 하여간 그래.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어.